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업 시간에 우리가 함께 풀어봤던 피동표현, 사동표현, 문법 카드 문제들을 한번 빠르게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수업을 하면서 이해가 안 됐던 게 없다, 나는 완벽하게 다 이해됐다 하면 이 영상을 굳이 시청하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거부터 함께 살펴볼게요. 주어가 어떤 동작이나 행위를 직접 하는 것을 무엇이라 하고, 주어가 다른 대상에게 어떤 동작이나 행위를 하도록 시키는 것을 무엇이라고 한다. 빈칸에 들어갈 적절한 말을 찾는 건데요. 무언가를 하도록 시키는 것은 사동이죠. 사동과 대응되는 개념으로서 주어가 직접 무언가를 하는 것은 우리가 주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문제. 모기가 지혜에게 잡혔다 라고 하는 말에서 피동접사 he를 사용한 것, 이 문장은 통사적 피동문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통사적 피동문, 파생적 피동문 이야기를 했을 텐데요. 이 통사적 피동은 장형 피동이라고도 한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얘의 경우는 뭐뭐 아지다 또는 뭐뭐 어지다 라는 것을 집어넣는 거고요. 피동 접사를 사용한 것은 파생적 피동, 단형 피동이라고 이야기하고요. 피동 접사 이, 히, 리, 기 요 네 개를 사용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통사적 피동문이다 라고 하는 말은 틀렸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문제. 피동 표현은 주로 말하는 이가 어떤 대상을 강조하고 싶을 때 또는 동작의 주체를 모르거나 밝히고 싶지 않을 때 또는 밝힐 필요가 없을 때 사용한다. 피동 표현은 어떤 행동을 당하는 것처럼 표현을 하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빈칸에 들어갈 말은 행동을 당하는 대상. 행동을 당하는 대상을 강조하고 싶을 때 사용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문제. 수민이가 책상을 만들었다 라고 하는 문장은 단형 피동과 장형 피동 중 장형 피동만 가능하다. 맞는지 보는 거죠. 단형 피동이 가능하려면 피동 접사 이, 히, 리, 기 이게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우린 한국어 화자이기 때문에 이 만들었다 라고 하는 형태의 얘네를 넣어봤을 때 자연스러운지 아닌지 파악이 되죠. 하나하나 넣어보는 거예요. 얘를 넣으면 만들이었다, 만들시었다, 만들리었다, 만들기였다. 우리 이런 말 쓰지 않죠. 우리 이 부분에서는 만들어졌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즉 책상이 수민이에게 만들렸다, 만들기였다, 만들렸다, 만들렸다 이게 아니라 책상이 수민이에게 만들어졌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즉 만들, 어지, 다 요 형태가 사용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장형 피동만 가능하고요. 단형 피동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그는 최고의 가수로 뽑혔다 라고 하는 이제 문장이 있는데요. 요거는 일단은 뽑다라는 기본형의 피동 전미사 히가 들어갔고요.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어세 종결어미 다가 들어간 형태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히가 사용된 피동문이 되는데요. 요 경우 아까 피동문을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상황 중에서 하나를 지금 콕 찍어서 동작의 주체를 굳이 밝힐 필요가 없어서 피동의 주체를 생략한 피동문이다. 이게 맞는지 보는 거죠. 그는 최고의 가수로 뽑혔다. 그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최고의 가수로 선정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방송국에서 선정을 했는지 아니면 어디 소속사에서 선정을 했는지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최고의 가수가 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한 거니까 알긴 알 수 있어요. 밝히려면 밝힐 수도 있겠지만 굳이 밝힐 필요가 없어서 생략한 피동문이다 라고 보는 것 적절하겠죠? 정답은 O입니다. 그 다음 주동문을 사동문으로 바꿀 때는 새로운 주어가 등장한다. 우리 주동문을 이제 주동문이나 아니면은
피동문을 얘기할 때는 능동문이나 뭐 이런 거 이제 다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해도 되는데요. 이 능동문은 피동문으로 바꾸고 주동문은 사동문으로 바꾸잖아요. 그랬을 때 각각 어떻게 다르게 변하는지 우리 저번 시간 수업 영상을 통해서 살펴봤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보자면요. 동생이 옷을 입는다 라는 문장이 있을 때 이것을 사동문으로 바꾸려면은 입게 하다 이런 식의 말이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동생이 옷을 입게 하는 주체가 누군가는 있어야겠죠. 내가 동생을 옷을 입게 할 수도 있고요. 엄마가 하실 수도 있어요. 만약에 내가 라고 하는 주체가 들어가면 내가 동생에게 옷을 입힌다 또는 입게 한다 이렇게 될 거예요. 일단은 사동의 표현을 이렇게 입힌다, 입게 하다 라고 하려면 그 행동을 하는 주체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야지 자연스러우니까요. 그래서 만약에 문장에서 그냥 동생에게 옷을 입힌다 이렇게만 쓰여 있어도 우리는 누군가가 입게 하는 주체가 있을 텐데 그게 생략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새로운 주어가 등장하는 것 맞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사동문을 만드는 사동전미사 7개. 우리 피동전미사, 사동전미사는 외워두라고 말씀드렸죠. 이, 히, 리, 기, 우, 구, 추. 이렇게 7개가 사용된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 행동의 주체가 동작을 자신의 힘으로 하는 것이 무엇이라 하고 스스로 하지 않고 어떤 동작을 남에게 당하는 것은 무엇이라 한다. 당하는 것을 피동이라고 하죠. 피동에 대응되는 개념은 능동이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이렇게 채워주시면 돼요. 피동문을 만드는 피동전미사 이, 히, 리, 기 요 4개죠. 그거 기억해 주시고요. 피동문을 만들기 위해서 어근의 전미사, 피동전미사죠. 이히리기를 붙이거나 이렇게 하면 우리가 단형 피동 또는 파생적 피동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이렇게 붙이거나 또는 뭘 붙이면 되냐면 뭐뭐 아지다 또는 어지다 이걸 쓸 수 있고요. 또는 뭐뭐 게 되다 이렇게 2가지가 붙으면 됩니다. 그 다음 핸드폰이 떨어졌어요 라는 문장에서 피동 표현을 사용한 의도로 적절한 것은 이거는요 선생님이 지난 영상에서 여러 상황을 줬어요. 이게 뭐 내가 직접 핸드폰을 실수로 떨어뜨렸는데 엄마 내가 핸드폰 떨어뜨렸어요 하면 엄마한테 혼날까봐 나인 게 분명하지만 그냥 핸드폰이 떨어졌어요 라고 하면서 주체를 생략할 수도 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 경우는 주체를 밝히고 싶지 않아서겠죠. 그러니까 수업 영상의 그 맥락을 다 주고 나면 답이 2번이긴 한데요. 이 문제는 선생님이 영상을 만들고 바로 카드 문제를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내버렸지만 실제 학교 뭐 중간고사나 아니면 모의고사나 수능에 이렇게만 주면서 답을 딱 하나만 찾게 하면 안 돼요. 출제 오류죠. 상황을 다 줘야 돼요. 방금 선생님이 말을 했던 그 상황으로 보자면 2번이 맞지만요. 만약에 내가 책상 위에 휴대폰을 놓고 쉬는 시간에 화장실을 갔다 왔더니 누가 떨어뜨렸는지 핸드폰이 떨어져서 깨져 있어요. 그런 경우 핸드폰이 떨어졌어요. 누가 깼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한다면 주체를 알지 못하는 상황이죠. 그 상황에선 1번이 가능하고요. 또는 내가 핸드폰을 떨어뜨리는 걸 이미 엄마가 눈으로 생생하게 목격한 상황에서 엄마 핸드폰이 떨어졌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굳이 주체를 밝힐 필요가 없어서 쓴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을 어떤 걸 주느냐에 따라서 1번, 2번, 3번은 다 답이 될 수 있다라고 기억을 해주세요. 그러면 그 다음 문제. 계획이 확정되어졌다. 이 문장이 왜 잘못됐을까? 라고 본다면 우리가 이중피동 쓰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었죠. 일단 결과적으로 봐서는 이중피동이라서 라고 적어주면 되는데 피동을 중첩해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확정되다, 무엇이 되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뭔가 당하다
라고 하는 의미를 준단 말이에요. 뭐뭐 하게 되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에서 이미 피동의 의미를 부여해 줬는데 어지다 요게 또 들어갔죠. 확정, 돼, 어지, 다 이렇게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피동의 의미를 주는 내용이 두 개 중첩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중 피동이기 때문에 요거는 잘못된 표현입니다. 그 다음 이 문장의 의미상 차이를 설명하면 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아기가 엄마에게 안겼다. 아기가 엄마에게 안아줬다. 이건 둘 다 지금 다 요거예요. 안다라고 하는 게 능동이라면 안기다라고 하면은 피동이고 거기에 지금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와 종결 어미 다가 들어간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단형 피동으로 안기었다라는 게 사용이 됐고요. 두 번째는 아지, 다. 이 장형 피동에 해당이 되죠. 의미상으로는 둘 다 피동. 이렇게 사용이 됐는데요. 의미상 어떤 차이가 있냐? 1번 같은 경우에는 아기가 엄마한테 엄마 안아줘 하고 막 가서 폭 안겨서 들어갔을 때, 즉 아이의 의지가 있는 상태인데 엄마 품속에 쏙 들어가 있는 상태를 표현할 때, 즉 엄마가 안아주는 행동을 당한다는 의미를 좀 더 강조하고 싶을 때 사용할 수도 있어요. 즉 이렇게 본다면 아이의 의지가 있는 상태 이렇게도 볼 수 있고요. 또는 진짜 막 완전히 당한 것 같은 느낌? 나 가만히 있는데 엄마가 훅 들어서 안아버렸어. 이럴 때도 우리가 아기가 엄마에게 안겼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기의 의지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둘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아기가 엄마에게 안아줬다 이렇게 하면 이거는 의지 없이 조금 더 행위를 당하는 느낌을 더 많이 보여주죠. 여기는 의지 없음. 그러니까 의미의 차이를 보자면 아기의 좀 더 능동적이고 내가 뭔가를 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으로도 해석이 가능한지 그렇지 않은지 여부 이걸 통해서 파악할 수 있다라고 보면 돼요. 근데 아이의 의지가 좀 있다라고 보더라도 어쨌든 피동문이에요. 여기 기라고 하는 피동 접사가 사용이 되어 있고 일단 행동 자체가 엄마가 아이를 푹 안아서 아이가 그걸 좀 행위를 당한다는 그런 것을 강조하는 듯이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이건 피동문이 어쨌든 맞습니다. 그 다음 지혜가 모기를 잡았다. 모기가 지혜에게 잡혔다. 요게 지금 능동문이고 요게 지금 피동문이죠. 능동문이 피동문으로 바뀌면서 각각의 문장 성분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설명하세요 라고 했어요. 지혜가 라고 하는 건 주어죠. 주어가 직접 어떤 행동을 하는데 잡다 라고 하는 행동을 할 거예요. 이건 서술어죠. 이 잡다라고 하는 잡았다라고 하는 서술의 대상이 되는 존재는 모기입니다. 여기 모기를이라고 하면 이거는 목적어고요. 어떤 행위의 대상이 되는 존재였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바뀌냐? 모기라고 하는 것이 주어 자리로 옮겨가죠. 즉 목적어가 주어가 되었고요. 주어로 사용됐던 지혜가 이게 지혜에게라고 되면서 부사어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서술어는 그대로 서술어 자리로 왔죠. 이렇게 문장 성분이 어떻게 변했는지는 요 기준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이요. 이 문장에서 피동 표현을 사용한 의도로 적절한 것은 날이 많이 풀렸다. 이거 피동 표현인 거 맞죠? 이거 능동 표현으로 어떻게 바꿀까요? 풀다. 이게 기본 형태잖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억지로라도 능동 표현으로 바꾸고 싶으면 이거는 풀었다로 바꿔야 돼요. 이렇게 본다면 누가 무엇을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본다면 누가 날을 많이 풀었다. 이렇게 될 거예요. 이 누가 했을까요? 어떤 반에서는 하느님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좀 우리가 뭐 종교를 믿든 안 믿든 간에 종교적 관점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걸 가지고 이따가 갖다 붙일 수 없고요. 아니면 뭐 천체의 움직임에 의해서 어쩌고 저쩌고 설명을 해도 뭔가 명확하게 딱 단일한 주체를 꼽아서 이야기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요. 동작의 주체를 알지 못해서 라고 봐야지 맞는 답이에요. 그 다음 문제 뒷장을 넘겨주세요.
뒷장에 넘기면 또 여기 4개짜리 문제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거를 살펴볼게요. 동생이 옷을 입었다 라고 하는 문장이 있는데요. 이걸 사동문으로 바꾸어서 이야기해보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두 가지로 말할 것 했으니까 단형사동과 장형사동 요 두 개로 나눠서 설명할 것을 요구한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건 사동문으로 바꾸라 얘기했으니까 요 문장은 주동문이라고 볼 수 있고요. 동생이 옷을 입었다 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바뀌게 되겠죠. 입게 하다 아니면은 입혔다 이런 식으로 바꿔야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새로운 사동주체가 나와야 돼요. 내가 라고 본다면 내가 동생이 옷을 우선 동생에게가 맞겠죠? 동생에게 옷을 입혔다 또는 입게 했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위에 게 히가 들어간 단형사동 여기는 게하다 이 형태가 들어간 장형사동이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그 다음 엄마가 아이를 재웠다. 이게 사동문인지 아닌지 보는 거였어요. 사동은 방금 했던 것처럼 단형사동과 장형사동이 있다. 그래서 단형사동의 경우는 이희리기 우구추 7개의 피동접사 들어가야 되고요. 장형사동의 경우는 뭐뭐 하 게하다 이게 들어갈 거예요. 언뜻 보면은 그 형태가 다 있는 것 같아 보이지 않죠. 일단 게하다가 아닌 건 확실하고 그렇다면 이거는 사동문일까 아닐까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재웠다. 일단 기본 형태는 자다에서 나온 말일 거예요. 자다. 그럼 자다에다가 사동접사 뭔가를 들어가게 했다라고 봐야 되나? 사동문인가? 이게 헷갈리면 여러분들이 장형사동으로 바꿔봐도 돼요. 엄마가 아이를 자게 했다. 이게 가능한지 보는 거죠. 그 의미로 쓰인 게 맞아. 그럼 일단은 사동문 맞아. 그러면 이 장형사동을 만드는 게하다를 쓴 게 아닌데 뭐가 들어간 거지? 라고 봤을 때 요거는요. 자, 이, 우, 여기 과거시제 선어말 어미에 종결어미다.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즉 이희리기 우구추에서 이하고 우가 들어갔다라고 보면 돼요. 사동문 같은 경우에도 우리 피동의 경우는 엄밀하게 이중피동을 금지한다면 우리가 막 이중사동 이런 얘기를 잘 하지는 않지만 그런 걸 뭐 권장하진 않아요, 당연히. 근데 요 경우는 뭐 비문이다, 이중사동이 적용돼서 잘못됐다 이런 얘기 하지 않고요. 정말 예외적으로 우리의 말의 어떤 문법 현상에서 어떤 변화를 겪으면서 이렇게 만들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이희리기 우구추 7개 중에 하나만 택하지 않고요. 이 우가 합쳐져서 재우었다, 재웠다 이런 식으로 재우다 이런 식의 단어가 쓰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문제적 단어라고 보지 않고요. 이렇게 합쳐져서 만든 좀 특이한 단어들 이렇게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하고 관련된 단어가 태우다 있어요. 태우다. 타게 하다라는 의미의 사동사죠. 이거는 타다라는 기본형의 이, 우, 다 요게 합쳐진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비슷한 게 세우다도 있어요. 서게하다 라는 뜻이겠죠. 이것도 서다 라는 말에 이, 우, 다 요게 합쳐진 거예요. 이, 우 요 두 개가 합쳐져서 세우다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되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넘어갈게요. 소윤아, 내가 너한테 남친 소개시켜 줄게 라고 얘기했을 때 이 밑줄친 표현이 잘못된 사동 표현인지 아닌지 보는 거예요. 뭐 언뜻 봤을 때 여러분들 많이 쓰는 표현이거든요. 야, 나 누구 좀 소개시켜줘 이런 말 잘 쓰는데요. 사실은 그거 다 잘못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사동 표현이 맞아요. 왜냐하면 소개라는 말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죠? 여기 A라는 친구, B라는 친구가 있을 때 얘네끼리 서로 좀 잘 몰라요. 얘네끼리 서로 긴밀하게 가까워지게 만들어주는 게 소개를 통해서 하는 행동이죠. 그러니까 만나게 하다, 알게 하다 이런 식의 사동의 의미를 이미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다가 시켜줄게, 시키다라는 것 자체도 사동접사로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동의 의미가 중첩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잘못된 표현이다 라고 봐요. 그럼 어떻게 고치나요? 라고 본다면 내가 너한테 뭐 남자친구 소개해 줄게. 이렇게 해줘야 맞죠? 이렇게 고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음악 소리가 들려. 내가 소리를 들려줄게 라고 얘기했을 때 각각이 피동, 사동 중 무엇에 해당하는지 한번 보는 거예요. 이런 게 헷갈리면 똑같이 형태는 동일한데 이럴 수밖에 없는 게 피동 접사에 이히리기가 있고요. 사동 접사에도 이히리기가 있어요. 다만 우, 구, 추 이 세 개가 추가되어 있을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형태가 동일한 애들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그런 경우에는 의미를 통해서 맥락을 통해서 구별해 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피동 표현 같은 경우에는 뭐뭐하게 되다, 어지다 이런 식의 표현을 바꿨을 때 자연스러우면 피동, 그리고 뭐뭐하게 하다, 뭐뭐하게 만들다, 뭐뭐하게 시키다 이게 들어가는데 자연스러우면 사동 표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하나는요. 사동 자체가 누군가에게 무엇을 하도록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목적어가 있어요. 여기도 지금 보면은 소리를 이라고 해서 목적어가 나오죠. 즉 여기는 지금 사동이 쓰인 거고요. 의미상으로도 보면은 내가 소리를 듣게 해줄게 라고 하는 사동의 의미를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사동의 의미고요. 뭐뭐하게 하다 라고 하는 장형사동으로 바꿀 수 있으니까 라고 설명을 해줘도 되고요. 목적어가 있으니까 뭔가를 하게 만드니까 이렇게 얘기해주면 돼요. 행위를 하는 주동, 그 주동하는 존재가 왜 나와 있죠. 그렇다면 여기 음악 소리가 들려. 음악 소리를 듣게 되다. 음악 소리를 들어지다. 들어졌어. 들렸어.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요거는 피동이에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귀가 있기 때문에 소리가 옆에 흘러가면은 그냥 나도 듣고 싶지 않은데도 막 소리가 훅훅 내 귀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본다면 어떤 행동이나 행위를 당하는 개념으로 해석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풀어봤고요. 다음 부분. 지혜가 모기를 잡았다. 이게 능동문이라면 모기가 지혜에게 잡혔다. 지금 피동문으로 바뀌었을 때 목적어가 부사어로 바뀌는 것을 알 수 있다. 확인해 보면 되죠. 모기를, 요게 목적어잖아요. 근데 여기로 갔죠. 모기가가 됐어요. 뭘로 바뀐 거예요? 잡히는 행동을 당한 주체. 즉 여기서 주어로 바뀌었죠. 그렇기 때문에 목적어가 부사어로 바뀌는 것이라고 하면 X. 틀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동생이 옷을 입었다. 엄마가 동생에게 옷을 입혔다. 지금 보면요. 얘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거였는데 엄마가 입게 했어요. 즉 주동문이 사동문으로 바뀌었구나 라는 것을 지금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주동문이 사동문으로 바뀔 때 새로운 문장 성분이 나타난다. 맞는지 보는 거죠. 동생이 행위의 주체 얘는 주어고요. 옷을 목적어 입었다. 서술어죠. 근데 여기에서 지금 새로운 동작 주체 나타나서 주어 등장했고요. 동생에게 어떤 행동을 당하는 존재로 이 주어가 부사어로 바뀌었습니다. 즉 새로운 문장 성분 부사어가 등장한 거죠. 맞죠? 그 옷을 목적어 그대로 와 있고요. 입혔다. 서술어잖아요. 딴 거는 그대로 있어요. 다만 지금 주어가 부사어로 바뀌게 되는 과정에서 부사어라고 하는 새로운 문장 성분이 나타난 것도 맞습니다. 정답이 O예요. 그 다음 아이가 크게 울었다. 이걸 단형사동과 장형사동 모두로 바꿔보라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은 단형사동은 이히리기, 우구추 얘네들 중에서 붙이면 되고요. 장형사동은 개하다 이거 붙이면 되잖아요. 아이가 크게 울었다. 이게 주동문이라고 했을 때 새로운 동작 주체가 나타나야 돼요. 내가 아이를 크게 울렸다. 크게 울게 했다. 다 가능하죠? 울게 했다.
이렇게 해서 요 위에 게 단형사동, 아래 게 장형사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바꿔봤고요. 다음, 내가 가방을 들었다. 위 문장은 전미사 리를 통해 피동문, 사동문을 모두 만들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은 다 존재하죠. 피동전미사에도 리가 있고요. 사동전미사에도 리가 있기 때문에 둘 다 가능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경우에는 장형사동은 안 되고 단형사동만 되거나 아니면은 단형사동은 안 되고 장형사동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생각하고 한번 예문을 만들어 볼게요. 내가 가방을 들었다 라고 하는 것을 피동으로 바꾸면 가방이 나에 의해 또는 나에게 들렸다. 선생님 뭔가 문장이 어색하고 이상한데요? 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단은 지금 이게 피동이잖아요. 그럼 가방이 나에게 들어졌다 라고도 바꿀 수 있죠. 가방의 입장에서 나에게 들리는 행동을 당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장형 피동으로 바꿔보면 가능한 표현이에요. 피동 되죠? 이렇게 바꿨을 때는 얘가 능동문이 되겠죠. 그렇다면 이번에는 사동으로 바꿔볼게요. 사동은 사동 주체가 필요하죠. 엄마께서 나에게 가방을 들렸다. 선생님 이것도 좀 뭔가 이상하게 느껴지는데요? 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이게 종결 표현으로 가서 어색하게 느껴지는 거고요. 이런 식의 문장은 여러분도 듣거나 써본 적 있을 거예요. 엄마께서 나에게 가방을 들려보냈다. 이런 말 할 수 있죠. 들게 해서 보냈다. 들게 했다. 사동의 의미 다 가능합니다. 즉 리를 써서 사동문 가능해요. 이때는 내가 가방을 들었다라는 문장이 주동문이 되겠죠. 가끔씩 주동문과 능동문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거는 그냥 하나의 문장을 피동으로 바꾸는 게 가능하면 이 앞 문장은 능동문이 되는 거고요. 하나의 문장을 지금 사동문으로 이렇게 바꾸는 게 가능하면 이 경우는 이게 주동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헷갈리고 그러실 필요 없고요. 사동과 피동의 개념만 정확히 알면 그 반대 이렇게 되는 개념이 능동 아니면 주동이다라고 생각해도 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어쨌든 여기는 정답은 5예요. 둘 다 만들 수 있죠. 그 다음 이름이 불려졌다. 이 문장이 잘못된 이유를 설명하라 라고 얘기했죠. 아까 선생님이 이중 피동 안 돼 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불려졌다 라고 하면 부르다 라고 하는 형태의 피동전미사 리와 장형 피동을 만드는 어지 이게 들어갔죠? 그리고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의 종결 어미 다까지 해서 지금 보면은 피동을 만드는 요소가 2개가 중첩이 되어 있어요. 이중 피동이기 때문에 안 돼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시간 표현 복습. 요거는 시간 표현 문제 중에 여러분들이 많이 틀렸던 거 다시 한번 점검하는 문제였어요. 여기 시연이라는 친구가 있었었는데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친하게 지내 라고 한다면 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한 번만 해도 충분히 과거가 되는데 굳이 한 번을 더 씀으로써 지금보다 아주 먼 과거라는 의미, 즉 현재와는 완전히 달라진 상태, 요것에 좀 드러내고 싶을 때 엇과 엇을 한 번씩 더 중첩해서 이렇게 사용을 한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여기선 지금 보면은 시연이라는 친구가 있었었는데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친하게 지낸대요. 지금은 현재잖아요. 이 의미상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친한 친구 관계가 지속되고 있는데 여기서처럼 먼 과거, 현재와 다르다라고 해버리면 의미가 충돌해버립니다. 맞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먼 과거를 드러내는 엇을 사용할 상황이 아닌데 현재까지 상태가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과거 시제 어미를 중첩해서 사용했으므로 틀렸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적절하게 고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시연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라고만 해줘도 돼요. 여기 지금 네모 안에 있는 것을 그냥 빼주면 되죠.
시연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친하게 지내 라고 하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그 다음 동생이 새로 산 축구화를 신고 있다. 요거 중의성이 있는 문장이라고 이야기했죠. 왜 중의성이 있냐면 진행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할 수도 있고 완료된 상태를 의미할 수도 있기 때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중의성이 없게 해소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했죠. 동생이 새로 산 축구화를 신고 있다라고 했을 때 지금 막 발을 집어넣고 끈을 매고 있는 중이어도 이 말을 쓸 수 있고요. 아니면 아예 다 완료가 돼서 신발끈까지 묶고 막 뛰어다니면서 나 이거 새 신발이지롱 하고 자랑할 때도 그 말을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헷갈림을 방지하기 위해서 진행의 의미만 주고 싶으면 신는 중이다. 이렇게 바꿔주고 완료의 의미를 주고 싶으면 축구화를 신었다. 이렇게 해주면 헷갈리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 다음 건물이 세워졌다. 이 문장은 피동사동 표현이 모두 사용됐는지 보는 거죠. 세워졌다라고 했을 때 아까 여러분한테 설명해 줬던 걸 기억한다면 아주 바람직하죠. 우리 세우다 라는 단어 피동사라고 이야기했어요. 얘의 경우는 서다 라는 형태의 사동전미사 이와 우가 합쳐지고 종결어미 다가 들어간 거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사동전미사가 2개 들어간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뭐 이중사동이다 뭐다 이렇게 지적하지는 않아요. 다만 정확한 것은 얘는 사동사라는 점이에요. 즉 사동 표현이 사용돼서 만들어진 거죠. 근데 여기에 지금 세우어졌다라고 하면 세우다라고 하는 사동사 이미 존재하는 이 말에 어지라고 하는 피동 장형 피동을 만들어주는 문법 요소 그리고 어지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의 종결어미 이렇게 합쳐진 거예요. 그럼 여기에는 어지라고 하는 말이 들어간 게 피동인 거죠. 즉 피동 사동 표현이 모두 사용이 된 거예요. 뭐 이중 피동 안 된다면서요. 이렇게 되는 건 가능한가요? 라고 한다면 가능합니다. 의미상 생각해 봤을 때요. 세우는 행동을 어떤 건설사에서 할 거예요. 그런 건설사에서 뭔가를 건물을 세우는 행동을 하는 걸 이 허허벌판 같은 데가 그 행동을 당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우는 행동을 당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장 전체로 보면 피동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던 곳에 건물이 세워지게 되는 모습이 이제 눈앞에 보일 때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 마지막 부분이죠. 저 친구는 배구를 했었었다 라고 얘기한다면 이 경우 두 번까지는 허용해요. 그래서 먼 과거라든지 지금과는 달라진 상황을 얘기할 수 있는데요. 선생님이 얘기했었지만 3번까지는 과해 라고 이야기했죠. 너 예뻤어. 너 참 예뻤었어. 이건 되지만 너 참 예뻤었었어. 이런 말 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죠. 여기 지금 보면은 had이라고 하는 표현은 하다라는 말에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엇이 이미 들어갔어요. 그럼 그렇게 본다면 엇을 지금 3번이나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엇을 3번 중첩해서 쓰면 비문법적이다 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 문장이 틀렸다 라고 보면 되고요. 바르게 고치려면 저 친구는 배구를 했다 라고만 해도 그냥 과거에 했다는 의미가 되고요. 지금은 하지 않아 라고 하는 단절감을 느끼게 표현하고 싶으면 했었다 라고 이야기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 부분 아이가 공을 잡았어 라고 할 때 피동문으로 바꾸래요. 그럼 이거는 능동문이겠죠? 능동문을 피동문으로 바꾸면 이 행위의 대상이 됐던 존재가 주체로 오죠. 그래서 공이 아이에게 잡혔어 라고 하면 되겠죠. 피동전미사 he 요게 들어갔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사동문을 만들기 위해서 어근의 전미사 이히리기 우구추를 붙이거나 요거는 단형사동을 만드는 방법이죠. 또는 장형사동을 만들 때 뭐 붙이면 되죠? 뭐뭐하게
개하다. 요거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요. 피동사동 문제와 관련된 문법 카드 우리 풀이했던 것들 다 정리를 해줬어요. 그래서 요거 바탕으로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요. 중간고사 때까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적 거두시기 바랍니다. 네, 영상 여기서 마칠게요.